농업의 핫 이슈를 탈탈 털어 농업의 현재를 정리하고 색다른 농업을 제시합니다. 대국민 농업 상식 레벨업 프로젝트 인터라뱅 3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전통주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강지은 연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생산 소비 등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 연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천상병 시인이 밥처럼 즐겨 먹었다는 술, 막걸리입니다. 이 막걸리는 사실 막 걸은 술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지역마다 모주, 탁주, 탁배기 등 상당히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막걸리의 정확한 의미, 이름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진 연구사님, 뭐라고 불러야 맞는 건가요? 네, 막걸리는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주세법상으로는 탁주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재료나 담그는 시기, 지역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옥천이나 음성에서는 큰 잔에 마신다고 해서 대포술이라고도 부르고, 제주도에서는 오메기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오메기 술이라고도 하고, 또 안동에서는 백꽃이 필 때 담근다고 해서 이화주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탁주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고 하니까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막걸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아주 열풍을 이뤘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1년까지는 막걸리가 이제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800여 개 양조장에서 약 40만 킬로리터 정도의 막걸리가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보면 한일 기준으로 보면 약 한 5억 병이 팔리고 인구 1인당 10병을 마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가격 경쟁력 때문에 수입사를 사용하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막걸리 판매가 많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그 막걸리 인기가 뭐 완전히 사그러들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곡류를 발효해서 영양과 맛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제 막걸리에 있는 식이섬유랑 이제 유산균이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많은 만성 변비에 특히 좋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남성들한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대장암인데요. 이 대장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만 훌륭한 게 아니라 영양 가치도 훌륭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시대에 딱 들어맞는 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막걸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막걸리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60년대는 아무래도 식량수급 문제 때문에 술에 있어서 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쌀보다는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를 사용하다 보니까 막걸리 품질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또 지역 판매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 뭐 전라도면 전라도에서 생산되는 술만 판매할 수 있다라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2001년에 제한이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지역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또 알코올 도수 규제도 없고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지역 제한도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그 알코올 도수 제한 이런 여러 가지가 폐지되면서 막걸리가 이제 호기를 맞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막걸리는 그 전국으로 유통되는 살균 막걸리하고 그 지역에서만, 유통기한이 짧아서 그 지역에서밖에 맛볼 수 없는 생막걸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생막걸리의 어떤 대표적인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예, 일단 서울 경기권 생각을 하면 가평 잔 막걸리, 뭐 강화 쑥생 막걸리, 포천 이동 쌀 막걸리, 경기 미만을 사용한다는 부자 생술이 유명하고요. 일단 강원도로 넘어가 보면 정선 아우라지, 거기서 이제 옥수수 막걸리, 봉평의 허생원 메밀꽃술, 그리고 경상도로 넘어가 보면 쌀알이 둥둥 뜬 모양이 특이하다고 하는 단촌 생막걸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 민속주 1호로 꼽혔죠. 부산 금정산 막걸리 등이 유명한 막걸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좀 특이한 막걸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한 막걸리입니다. 내장산 더덕주 막걸리, 대입 생동동주, 진도 울금 막걸리가 있고요. 또 제주도에는 감귤이나 우도 땅콩 막걸리도 최근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거품 막걸리도 있는데요. 오, 신기하다. 네. 이거 어떻게 맛을 보고 하나요? 맥주처럼 거품이 일어나는 막걸리입니다.
일반 막걸리입니다. 네, 일반 막걸리도 한번 따라 보시면 비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오, 멋지다. 네, 일반 막걸리는 거품이 없는 반면 야, 욕심껏 따지마. 맥주처럼 이제 거품이 이렇게 네. 일어나게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맞춰주세요. 아니, 드시면 안 됩니다. 음주방송 안 됩니다. 아니 왜 따라놨는데? 예? 이 박사는 어떻게 생각해? 먹죠. 아, 안 됩니다. 아니 뭐 마실 거 두고 무슨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아, 자,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아 참 여기서 한 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지금 두 분이 정말 많은 맛있는 막걸리를 알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할 만한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미자 막걸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자의 특징인 오미,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또 이렇게 오미자 특유의 분홍 색깔이 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이동현 연구사는 저는 뭐 제주도 그 성읍 민속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오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텁텁한 누룩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일단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건 다 맛있다 이런 뜻이죠? 다 맛있어요. 이건 굉장히 편파적인 방송 같은데요, 피디님? 아, 저도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예, 여기 아까 강지훈 연구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분홍색 얘기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요새는 이제 막걸리들이 아주 컬러풀해지고요. 포장도 굉장히 예뻐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이제 상수동 또 홍대 앞 이런 데 보면 이제 브런치 카페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막걸리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막걸리 슬러시, 요거트, 또 충주 밤막걸리로 만든 막걸리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요새 다른 데서도 이런 것들 많이 보시지 않나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가로수길을 가보니까 막걸리 바 형태 카페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거기 가니까 명란젓 파스타 같은 퓨전 음식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주뿐만 아니라 뭐 딸기나 복분자를 섞은 칵테일 막걸리나 생맥주처럼 생막걸리를 파는 곳도 많았습니다. 아마 그게 느린마을 양조장이라고 도봉산에 세워졌던 그게 효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우리나라 전통주를 복원한다는 목적으로 그쪽에 연구소에서 세웠던 것이 처음에는 그 시음, 그러니까 우리 막걸리의 맛이 어떤가를 사람들에게 알려보고 반응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서 새로운 생막걸리의 새로운 맛을 이제 알려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퍼지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보는 거 말고 또 막걸리를 즐기는 방법들이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는 그 막걸리 양조장 기행이나 아니면 해외 이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막걸리 유랑단 전국 체험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막걸리를 주제로 한 관광 투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이제 기존의 농촌 체험이나 이제 지역 체험에 이제 막걸리가 하나의 소재거리로 등장해서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 거기서 이제 막걸리를 만들고 실제로 시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만든 막걸리가 이제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는 그런 형태도 네. 있습니다. 뭐 또 하나 첨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막걸리에 들어가는 이 누룩이 워낙에 이제 영양 성분이 좋다 보니까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이제 주름 개선, 뭐 미백을 위한 다양한 화장품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두 분한테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막걸리에 대해서는 참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또 뭐 영양처럼 잘 알려진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 잘못 알려진 소문들이 부풀려져서 조금 막걸리를 드시는 분들한테 꺼림칙한 느낌을 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이제 소문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막걸리와 동동주는 같은 말이다. 이거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어떤 집은 막걸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팔고요. 어떤 집은 이제 동동주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팝니다. 근데 먹어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떤 말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막걸리는 탁주고 동동주는 약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동주도 똑같이 이제 쌀과 누룩, 물로 만들어서 발효를 다 시킨 다음에 쌀알이 이렇게 뜨면 그 뜬 상태로 먹는 것을 동동주라고 하고요. 막걸리는 이제 똑같이 쌀, 누룩, 물로 술을 담근 다음에 술 지김을 한번 거른 다음에 탁한 상태로 먹는 걸 막걸리라고 합니다. 아, 예. 두 번째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술을 드시는 분들이 꼭 막걸리를 먹으면 꼭 뒤끝이 좋지 않다.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거는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막걸리를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서 사카린 같은 물질을 넣기 때문에 이 물질들 때문에 숙취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카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숙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발효가 충분히 되지 않거나 고온에서 발효시키다 보면 그 독특한 성분이 생기면서 두통을 일으켰는데 최근에 이제 25도씨 이하로 발효를 시키는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숙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막걸리도 술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숙취가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적당히 먹는 게 최고다. 이런 말씀. 싸이의 행오버가 생각이 나네요. 미처 못 봐서 죄송합니다. 행오버가 숙취더라고요, 숙취. 네. 지금부터 이제 막걸리 제대로 알자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으로 우리 막걸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또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물론 싸이 같은 분이 마셔주면 더 좋겠죠. 예, 아주 감사하죠. 어떤 아이디어로 보완하는 게 좋을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막걸리의 가치를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역의 막걸리가 현재도 있긴 합니다만은 원형이라고 할까요? 그 원형이라는 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형에 가까운 원형과 맞닥뜨려진 어떤 재료, 그다음 제조법, 그리고 마시는 방법, 즐기는 방법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게 어떤 이 수많은 정보들이 DB화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자료로 남아 있으면 이제 향후에 이제 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 때라든지 이걸 또 홍보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어쨌거나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어느 업체보다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혼이 담긴 스토리텔링 재료인 거죠. 최근에 이제 후쿠오카에서 막걸리 열차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막걸리 열차는 뭐 맥주 열차, 와인 열차에 의해서 막걸리 열차가 생겼는데 이 열차를 타면 3시간 동안 막걸리를 무제한으로 마시면서 뭐 호떡이나 약과 같은 것도 이제 서빙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서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여행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문화도 이제 같이 접목시키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막걸리 조선시대의 최고 전성기를 맞아서 참 귀한 술로 또 서민의 술로 많이 보급이 됐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맥이 끊기면서 지금은 참 그 귀한 술이 되기도 하고 오해를 많이 받는 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자산으로 앞으로 행복하고 발전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짧고 굵게 정리해보는 1cm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막걸리 삼행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동현 연구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과 당신만 있다면 걸리적거리던 현실의 고민을 모두 내던져버리고 리역말리라도 달려가으리 억지으리 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강지은 연구소님 막 마셔도 맛있는 걸쭉해도 맛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술 막걸리. 네, 역시 센스 넘치십니다. 자, 두 분과는 공무원스러워. 공부 안 한 티는 나는 것 같습니다만.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모두가 농업을 즐겨 찾게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인터러뱅 세디디. 안녕히 계십시오. 요.